뉴욕 한가운데에 손님은 없는데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저씨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데 수상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개맛있다. 그러면은 10중 8구 뭐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운영 방법이나 이것의 이익 때문에 미국에는 매트리스 매장이 수상할 정도로 많은 겁니다. 미국에 놀러 오거나 그냥 한 번씩 가족들 방문하러 오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지만 미국에 오래 살아본 양반들은 느끼실 겁니다. 미국에는 침대 매트리스 판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고속도로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미국은 고속도로가 도시 정중앙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위치가 이거 예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주변 건물이라고 해서 싼 점포가 아니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사거리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 점포세 비싼 사거리 코너에 매트리스 가게가 떡하니 버티고 있거나, 심지어 쇼핑센터나 백화점에도 매트리스 가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트리스 가게 보시면은 뭐 쪼매는 구멍가게 수준도 아니고 엄청 크게 점포를 때려놨다는 거죠. 저는 항시 생각했던 게, 아니 사람들이 침대를 그렇게 자주 사나? 우리 집 안방 매트리스는 8년 전에 샀었고 손님들 방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중고로 샀단 말이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일 건데 도대체 뭔 놈의 매트리스 가게가 이렇게 많노 싶었습니다. 뭐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겠지 생각도 들던 차에 하루는 제 와이프가 뭐 옷가게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왔는데, 옷가게 바로 옆에 매트리스 판매점이 크게 있는 겁니다. 이 남편들 입장에서 와이프들 옷 고르는 시간은 벽에 칠한 페인트 마르는 거 보고 앉아 있는 것보다 더 길고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침대 고르는 척하고 살짝 누워서 쉬어볼까 하고 매트리스 판매점에 쓱 들어갔는데, 아니 토요일 제일 피크 시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누워서 쉬어도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정막이 흐르는 점포에서는 제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침 삼키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보는 척하고 쓱 보다가 슬슬 기어 나왔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 이 양반들은 손님도 없는데 이렇게 비싼 땅에 점포를 돌린다고 싶었고, 이렇게 장사도 안 되는 매트리스 가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는 왜 장사도 안 되는 매트리스 가게가 비정상적으로 많은지에 대해서 재밌게 말아드리겠습니다. 아니 돌스야, 뻔한 거 아니냐? 노른자 땅에 장사가 안 되는데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돈 세탁 아니냐 하시겠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트리스 가게가 돈 세탁용 비즈니스가 되기 힘든 이유를 제가 한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돈 세탁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여기 약을 파는 놈이 있어요. 약을 팔아가지고 한 달에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약 사는데 뭐 신용카드 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현금으로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쟁이 인마는 지금 현금으로 1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 10억을 들고 은행에 가면은, 저기요 여기 가방에 현금 10억 있거든요. 이거 제 계좌에 좀 넣어주지요. 이러면은 은행 점원은이가, 예 고객님 개인 계좌에 10억 깔끔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안 하거든요. 그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들고 오면은 무조건 냄새가 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은행에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쇠고랑 차는 겁니다. 그리고 약쟁이 인마가 현금으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룸 댕기면서 술 처먹고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쓰고 댕긴다 칩시다. 그런데 집을 사는데 현금 4억을 내고 차를 사려고 현금 1억을 냈다? 바로 금융감독원에 보고 들어갑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눈대중으로 쓱 봤을 때 약쟁이 이마가 액면가로는 뭐 암만 해도 2학년 5반 정도 되고 많이 쳐줘야 뭐 3학년 2반 정도 돼 보이는 젊은 놈이야. 아니 그러면 직장을 좋은 데 다니나 해서 뒤져봤는데 변변한 직장도 없네? 아니 그러면은 금수저인가? 해서 딱 뒤져보니까 얘는 뭐 흙수저도 아니고 똥수저네? 그러면 이거 금감원에서 정밀조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놈들이 뭘 하냐? 합법적인 사업체를 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약쟁이 인마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샀다 칩시다. 그러면은 진짜 고객들한테 아이스크림을 퍼주면서 합법적으로 번 돈 있죠. 그거를 약 팔아서 번 불법적인 돈이랑 이렇게 섞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아이스크림 팔아서 번 돈이 뭐 2천만 원 현금이다 칩시다. 그러면은 깨끗한 돈 2천만 원에 3천만 원 불법적인 돈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같이 은행에 넣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은
서류를 작성하고 이렇게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원래는 월 매출이 2천만 원짜리 그런 아이스크림 점포가 갑자기 월 매출 뭐 1억이라고 하면서 현금 다발을 들고 오면은 그 냄새가 나겠지만은 현금 5천이면은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에 별 의심 없이 더러운 돈을 계좌에 넣게 되고 이제는 합법적인 돈이 되는 겁니다. 뭐 세금 문제는 또 별개지만은 오늘은 돈 세탁 방법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섞어서 넣으면은 이 약쟁이 이놈이 계속 약을 팔아서 현금이 엄청나게 많아질 건데 한 달에 뭐 3천만 원씩 찔끔찔끔 통장에 넣으면 어느 세월에 현금을 따라잡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놈들은 사업체 여러 개를 사서 여러 합법적인 사업체에서 세탁을 돌립니다. 뭐 아무 사업체에서 세탁을 돌리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더러운 돈은 현금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식당, 바, 도박장, 스트립클럽, 코인 빨래방, 세차장, 사탕가게, 네일샵 같은 그런 현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업체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욕 맨하튼 있지 않습니까? 뉴욕 맨하튼 항복판에 나이 지극한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앉아 계시는 그런 기념품 샵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딱 보이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맨하튼 한복판에서 장사를 하는 거지? 할 겁니다. 물론 할머니가 그 건물 통째로 가지고 계시고 그냥 뭐 심심풀이로 물건 몇 개 사고 팔고 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돈을 가진 놈들이 뒤에서 운영하는 돈 세탁 지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인 개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뉴욕 같은 데 가면은 막 식당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식당인데 뭐 간판도 오래돼서 글자도 잘 안 보여. 그리고는 가게 앞에 보면은 덩치 좋은 아저씨 둘이 오래된 의자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맛깔나게 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뭣도 모르고 일단 식당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게를 쓱 둘러보면은 밖에서 담배 푸는 아저씨들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나이만 20살 30살 더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구석탱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혼자 조용하게 점심을 잡수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 외에는 식당에 손님이 아무도 없고 어두침침한데 심지어 음악도 없어요. 그건 들리는 거는 그냥 할아버지 숟가락이 그릇에 달그락달그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또 정문 주변에 있는 테이블에 밖에 있는 아저씨랑 또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아재가 폰을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나는 손님인데도 내를 엄청 귀찮은 눈치로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앉아라고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앉으면은 뭐 다나가 빠진 메뉴 같은 거 이렇게 건네줄 겁니다. 그리고 엄청 무심하게 물 한 잔 이렇게 쓱 갖다 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메뉴에서 이거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문과 동시에 아까 밖에서 담배 푸고 있던 아저씨 한 명이 식당으로 쓱 들어옵니다. 무뚝뚝하게 주방에 들어가서 방금까지 담배 푸던 거친 손으로 바바바바박 요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내가 잘못 들어왔나? 뭔가 예감이 안 좋고 아씨 이거 장기 다 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벌써 요리가 나오는데 비주얼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딱 먹어보면 어잇! 이탈리아 작은 어촌 마을 선착장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탈리아 가정식을 때리는 듯한 그런 맛이 입안에서 탁 터집니다. 그런 경우와 같이 뉴욕 한가운데에 손님은 없는데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저씨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데 수상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개맛있다. 그러면은 10중 8구 뭐다? 마피아 돈 세탁소다. 그런 식으로 번화가에 뭐 말도 안 되는 자리에 현금 장사를 하는 집이 있다면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매트리스 이야기로 돌아가면 제가 돈 세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매트리스 판매점이 세탁소로 이용된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불법 자금은 거의 현금일 건데 매트리스를 요즘 누가 현금을 주고 삽니까? 만약에 매트리스 매장에서 매출이랍시고 거액의 현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금감원에서 서류 가방 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미국에는 이렇게나 매트리스 가게가 많은 건지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 소비 제품 같은 경우에 마진이 뭐 10% 정도고 20%면은 개꿀이네 소리가 나오겠는데 매트리스의 마진은 40% 50%는 우습고 때에 따라서는 원가 30만 원짜리 매트리스에 300만 원 가격표를 붙여서 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엄청 남겨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업계에는 이런 일도 일어난답니다. 가게에 화장실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 외에는 2주일 가까이 손님 한 명 없다가 하루는 갑자기 밍크 코트 입은 아줌마 한 명이 쓱 들어와가지고 1,000만 원짜리 침대 세트 하나 사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돈이 벌린다는 거죠. 그리고 매트리스 가게는 유지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게를 새끈빠끈하게 꾸며놓을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창고처럼 넓은 공간에 침대만 이쁘게 사열해 놓으면 땡이거든요. 그리고 직원도 여러 명 둘 필요 있습니까? 그냥 사장님 혼자 앉아가지고 가게를 보거나 15년째 취업 준비하고 있는 조카 한 명 그냥 앉혀놓으면 됩니다. 게다가 매트리스는 뭐 상하거나 손상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안 팔리고 매장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그런 매트리스도 하루 만에 운 좋게 팔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관리나 매장 운영이 엄청 쉽고 저렴하다는 겁니다. 아니, 떨스야, 요즘은 인터넷 시대 아니냐? 요즘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데 미국은 인터넷 쇼핑몰이 없냐? 불의 발견 시대냐? 하시겠습니다. 당연히 온라인으로 침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인생 3분의 1을 보내는 침대만큼은 직접 누워보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직 미국에는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침대를 구입하게 되면은 이 침대를 비닐에 넣어가지고 공기를 빼가지고 압축하고 돌돌 만 다음에 큰 박스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 온 매트리스 압축을 이렇게 풀면은 침대가 불끈불끈 스르륵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침대에 누워보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침대 업체에서 트럭을 보내고 그렇게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 식으로 반품이 가능하긴 한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자체가 또 귀찮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매트리스 가게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쓱 누워보고 사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런 매트리스 상점이 시외곽 지역에도 있지만 뭐 사거리 코너 노른자 땅에도 점포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매트리스 전문 판매 매장 회사인 매트리스 펌이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매트리스 회사들이 시외곽 지역 땅값 싼 데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점포나 창고에 이렇게 매장을 꾸리는 게 아니고 아예 땅까지 사고 그 위에 매장을 지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니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초호황을 맞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회사가 졸지에 부동산계에 큰 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만약에 매장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부지랑 건물을 팔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마치 맥도날드가 햄버거 쪼가리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부동산 노름으로 큰 돈 만지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대 매트리스 회사들은 매트리스 장사와 더불어서 부동산 장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펌은 경쟁 업체들을 엄청나게 인수했습니다. 원래 다른 기업들 같으면은 기업을 인수할 때 내부 인테리어도 바꿔야 되고 외부 인테리어도 바꿔야 되고 돈 드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트리스 가게는 진짜 말 그대로 간판만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경쟁 업체들을 먹은 다음에 매장들 장사가 별로 시원찮다? 그러면은 그냥 부지랑 건물 팔아서 돈 챙기고 다른 점포에 수익을 밀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운영 방법이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미국에는 매트리스 매장이 수상할 정도로 많은 겁니다. 오늘은 왜 미국에 매트리스 매장이 많은지 또 매트리스 매장이 돈 세탁에 사용된다는 가설은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의 문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